오늘 팟캐는 저희들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추임새만 잘하면 될 것 같네요. 얼쑤 뭐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청 모드로. 자칭 타칭인가? 예. 몇 프로 부족하다고 하셨죠? 98% 부족한 퀸과 보헤미안 랩소디의 최고 전문가 2%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전문가. 주변에서 전문가. 아는 사람 중에. 주변 전문가. 아웃사이더는 아니고. 박수 칠 타임에 꼭 그런 말을. 박수! 네, 반갑습니다. 2%입니다. 98% 부족한 2%입니다. 제 생각엔 2%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2%만 남아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영화가 730만을 넘었어요. 맞아요.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인기가 많아가지고 연장해서 1000만 넘겠네 이러다가 1000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될려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악 프로로 지금 최고로 찍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그런 영화로? 것 같아요. 라라랜드도 꺾었고 그러고 보니 그러네. 하여튼 지금 놀라운 지금 역주행을 넘어서서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큐도 제가 2개가 나오는 걸 봤고요. 네. MBC에서 나온 거? MBC에 나온 할퀸. 할퀸. 내 마음으로 할퀸이더라고요. 그게 제목이더라고요. 긁었더라고 이렇게. 예. 확 시원하게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 해서 할퀸인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긁고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이걸 추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영화가 원래 이게 네. 15세 이상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예? 전체 관람가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왜요? 근데 실제로는 이 영화가 완전 폭망의 테크트리를 그대로 타고 있었어요. 왜냐면 감독도 중간에 한번 교체되고 주연 배우도 바뀌고 그 시나리오 막 개판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요대로 갔으면 망했어야 되는데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적 영화가 아니라 음악 영화로 그냥 컨셉을 잡았거든요.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고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막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한국에서 좀 잘 먹히지 않나. 특히 음악 영화로 되면서. 12세네요. 12세? 네.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네. 뜨더라고. 우리 애들 담배 피는 거 뭐 그런 거를 보여주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뭐 12세면 요즘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12세면 뭐 피는 친구도 좀 있더라고요. 예,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프레디 머큐리가 했다는 말인데 정말 전설이 된 것 같아요. 예.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사망했을 당시가 제가 아이고야 이걸 말하면 나이가 나오네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도 다 들통났어요. 네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지금 같아서 소주라도 한잔 할 텐데 그때 중학생이니까 친구들하고 신문에 있던 프레디 머큐리 사진을 놔두고 초를 켜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진짜? 네, 실제로 엄청 광팬이었기 때문에요.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퀸의 모든 음반의 모든 노래를 알고 모든 가사를 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전곡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해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까먹긴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전 앨범의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50이 안 되면 나이 많다는 얘기 하지 말래요 요즘.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제의 주도권을 가진 나이대가 50대랍니다 지금. 옮겨갔대요. 옮겨갔구나. 옮겨갔대요. 40대가 돈을 못 번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슬픈 참 현실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50대가 건강해졌다. 젊어졌죠.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 그거 맞지. 지난번에 TV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술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 비율이 세계 1위래요. 진짜요? 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데 15번째? 네. 제일 많이 마시는 줄 알았더니. 뭐 리투아니아라든지 뭐 이런 러시아 이런 데 그쪽이 많이 훨씬 더 많이 마셔요. 그 사람들이 60대면 다 죽어요. 우리는 80대까지 사니까 알코올성 치매가 많은 거야. 오래 살아서. 그렇구만.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면 별 상식을 다 듣게 되네요.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와? 아니 뭐든 해도 됩니다. 뭐든 오늘은 되게 편하게요. 네네. 경청과 리액션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진리자판기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진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여가 아니라 찾아낸다고 생각해요. 예, 찾아낸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를 지금 발견을 할 시간이다. 굉장히 자부심이 지금. 퀸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다 하지는 못하고. 네. 일단은 아까도 참 시작부에 이제 다큐멘터리 2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프레디 머큐리와 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풀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특집 몇 시간에도 안 되니까 제가 계속 고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고. 네네. 일단 오늘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보헤미안 랩소디 자체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퀸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어린 척 하는 거죠. 네, 일단. 네, 잘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요번 영화 네, 나오면서. 지금 세 분 표정이 정말 썩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영국을 파는 한이 있어도 팔지 않겠다고 한 예술인이 있습니다. 1번이 셰익스피어. 그렇죠. 셰익스피어. 2번이 비틀즈. 3번이 퀸이에요. 아니 뭐 영국이 여왕이 있는데 두 번째 여왕이 있다. 네. 그럼 퀸이죠. 진짜 여왕은 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어요. 퀸 같은 경우는 락 그룹이잖아요. 네. 락 그룹인데 미국의 한 평론가가 락의 본 고향은 미국이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지 못하는 실제로 보헤미안 랩소디도 1위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위를 못하는 락 그룹은 진정한 락 그룹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프레디 머큐리한테 달려갔겠죠. 기자회견을 해달라. 이 기사를 봤냐. 다 어떻게 생각하냐. 노 코멘트였어요. 그리고 더 웍스 작품들이라는 앨범을 내죠. 거기서 바로 1위를 팍팍팍 차지하고 다시 원래 앨범으로 돌아가죠. 뭐지? 미국 살 쉬워. 뭐 이런. 안 하는 것뿐이야. 영화 제목이 보헤미안 랩소디였다.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삶도 아니고 그룹 퀸도 아니고 보헤미안 랩소디였다라는 것이 영화를 퀸 덕후들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퀸의 최고의 어떻게 명곡이기도 하고요. 명반. 퀸 덕후들이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네. 감독 엑스트라까지 전부 다. 그래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영화를 본 걸 보면 이건 진짜 광팬들이 뭉쳐서 한 거지 그냥 단순한 연출만으로 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팬들은 좀 보기 불편했다고 하던데. 불편한 사람은 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가 걸렸던 걸 알았던 시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라이브 에이드 출연을 할 당시에 이제 연습 얼마 못하고 올라갔다 이런 디테일 부분이에요. 근데 대동소이하게 저는 쭉 흘러갔다 봐요. 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시절에 퀸을 접했기 때문에 그때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십 기사에 퀸에 대한 악담이 올라오면 그 정설로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뭐 오히려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지고 좀 더 좋은 기회가 됐다. 일반 대중들이야 뭐 사실이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그 자세하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 가진 않으니까 덕후 빼고는. 네. 그러니까 덕후 빼고는 하면 저를 보시네요. 저도 이렇게 퀸 노래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뭐 모르고 그냥 뭐 챔피언 노래 그거 하고 위아더 챔피언. 이거 하고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그 정도 듣긴 들었지만은 퀸이 정확하게 누군지 어떤 그룹인지 사실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영화 보면서 좀 알게 됐죠. 영화 보니까 의외로 이건 이 노래도 퀸이었어 하는 거 진짜 많았죠. 맞아요. 제목은 전혀 모르는데 들어본 노래더라고요 다. Don't Stop Me Now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예능에서 타이틀 음악으로 쓰기도 했고요. CF도 많이 나오고. CF 많이 들어본 노래들이에요. 20년을 유럽에서 군림했으니까요. 뭐 저작권을 안 걸어놨다며요, 퀸은. 진짜요?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방송에서 쓰는 그래서 거구나. 쓴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건 저도 몰랐던. 처음 듣는 얘기네요. 사실은 확인해보고. 제가 더 알면 안 되는데. 저도 지나가는 기사로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덕후께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급 자신감 떨어지네. 옛날 덕후입니다. 옛날에 좀 했었던.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한번 쑥쑥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그건 아시죠? 보헤미안 랩소디 우리나라에서 금지곡이었던 건. 금지곡이었던 이유를 아세요? 처음에 근데 시대가 죽이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빠를 죽이고 크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신부 살해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존속 살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존속 살해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하고 두 번째가 보헤미안이잖아요. 보헤미아가 체코거든요. 공산? 네, 공산주의 진영의 그 두 가지 설이 제일 커요. 그 두 가지 설이 제일 큰데 그때 한참 반공할 우리나라는 그런 시기니까. 네, 그렇죠. 이 곡 자체에 대한 해석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죽였다는 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아버지 죽인 걸로 이렇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외국에서 그 얘기 많아요. 그래요? 네. 약간 어머니를 괴롭히고 학대한 뭐 어떤 그 자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것들을 뉘앙스를 풍기는 가사들이 좀 이따가 해석할 건데 좀 나옵니다. 네. 일단 해석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네. 세 번째 네. 가장 신빙성 없거나 가장 신빙성 높거나 하여튼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란이죠.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마마 저스트 킬더맨이 네. 여자를 사랑하는 정상인 남자를 죽였다. 내가 본인의 정서를 본인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껍데기인 남자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돌아오지 못한다. 저도 약간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영화 이제 보면서. 본인은 사실 몸은 남자인데 네네. 여성이라고 느끼는 그건가? 그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남자들의 게이 동성애를 따지자면 이 당시 슬랭으로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남자 둘이 사랑을 하려면 네. 그때 이제 그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카우보이고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카우보이. 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밴드 이름도 퀸으로 한 건가요? 카우보이라는 그룹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게이 용어. 그 당시 게이들의 용어가 용어가 퀸이라고 했다고. 너 카우보이냐 너 퀸이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왜냐면 카우보이하고 카우보이 만나면 안 되니까요. 아니 그럼 이때 이제 킬더맨이라고 하는 맨이 자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이 노래를 작곡할 때 그 폴인가 거기가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성애 좀 바꿔버리잖아요. 그것도 좀 사실 극화한 거. 네, 그 많이 극화한 거죠. 동성애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참다가 이제 풀린 거죠. 영화상으로도 그 전에 이렇게 투어 다니면서 미국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자를 보면서 야릇한 눈빛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암시들은 계속 나오기는 해요. 세 번째 해석이 바로 그 동성애에 대한 건데 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거는 프레디 머큐리 낚시다. 낚시다. 일부러 살짝 걸어놨다. 이거. 중의적으로 뭐 의미를 여러 가지 해놨다. 예,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두 번째가 예술가의 고뇌. 예술가의 고뇌.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 통념에 순응하는 일반 사람과 그걸 깨부시려고 하는 예술가의 그러면 그걸 깨부시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쁘다, 악마다,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죄진 것처럼. 네네. 이제 그런 제도권에서 사형을 당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네. 파괴를 했는데 그거 이제 죄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형식 파괴를 했는데. 요렇게 보는 관점과 가장 간단하게 가사 그대로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실제 살인자의 독백이다. 그게 첫 번째. 네, 그게 첫 번째. 아버지도 아닌가요? 살인자의 독백. 일단 그게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가사가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진짜 누구를 죽인 거. 네네. 논란의 여지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얘는 길티다. 이게 아니라 겁나게 싸우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다. 우발적 살인? 내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어. 그게 이야기가 뻗어 나오면 존속 살해까지 가는 거거든요. 일단 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단순하게 본 살인자의 독백이다. 두 번째는 예술가의 고뇌다. 세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1번, 2번을 섞어서 만들었고 3번 주제를 낚으려고 코드를 살짝 던져놨다. 위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첫 가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사가 처음에 있으니까. 네. 근데 첫 가사 첫 줄이 이게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가사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사예요. 이 첫 단락 아카펠라 부분이 있거든요. Is this the real life? Doesn't really matter to me. 나한테 상관없다라는 것까지 가는 아카펠라 부분. 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무대에서는 안 한다면서요? 중간에 그 오페라 부분을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고 여긴 아예 안 한대요. 갈릴레오 하는 그게 이게 테이프 틀어놓는 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간에. 네. 그 싱크를 어떻게 맞춰? 멤버들이 뒤로 빠진대. 무대 뒤로 빠졌다가 나온대요 다시. 그거 뭐 녹음할 때도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기적으로 만들었다고만. 네, 한 180번. 그래서 무대 안 보이게 하고 조명 막 친 다음에 잠깐 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곡이라 몸이 가. 이거 그대로 부르면.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건 현실일까? 그냥 환상일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고 있는 거 꿈이면 꿈이라고 깨고 나면 인지를 하고 현실이라면 현실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번, 2번, 3번에 대한 주제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첫 줄에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코리안 발음으로 정확하게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쓸 수도 있겠네요. 네. 받아 적겠어요. 현실이냐 아니면 그냥 환상이냐. Caught in a landslide. 그러니까 랜슬라이드 땅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산사태? 뭐 보통 그렇게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도전식으로 표현하면 와해지역입니다. 지금 뭐가 와르르 쏟아 내리는 상황.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No escape from reality. 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에서 그러니까 판타지인지 리얼인지 알 방법도 없고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도 없는 어딘가 갇혀 있어요 지금. 이제 눈을 뜨고 하늘을 위를 쳐다보면서 하늘을 봐라.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네. 자 그러면 I'm just a poor boy. 나는 그냥 불쌍한 애다. 그리고 I need no sympathy. 난 동정은 필요 없다. 네. 그다음 가사에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원래 easy come easy go는 유명한 영어 속담이잖아요. 네. 뭐 공술의 공수가 비슷하게. 네, 그렇죠.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앞에 I'm이 붙었어요. I'm easy come easy go. 그러니까 I'm이 붙으면 얘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 뭐죠? 나는 easy come easy go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쉽게 얻었던 것들을 쉽게 잃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내게 그냥 주어졌던 것들이 곧 사라진다? 부질없는 인기에 대한 예술가의 고뇌일 수도 있고요. 그런 허무함 같은 것도 느끼겠죠. 네네. 그 어떤 허망함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담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little high, little low 이것도 대꾸를 맞춰놓은 건데 high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높게? 사전적으로는 높다는 뜻이죠. 근데 약에 취했을 때 high라 그래요. 뿅 간 상태. 네네. 뿅 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취한 상태든 아니든 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신분이 높든 낮든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자 그다음 문장 Any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에서 제일 많은 해석이 오류가 납니다. Anyway the wind blows. 여기서 anyway를 어쨌든 바람 부니까 라고 해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광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any 띄우고 way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바람 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 부는 대로라는 말을 순리대로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네. 어느 쪽으로든 바람은 부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인생을 달관한 듯한. 네, 그렇죠. 이 똑같은 게 마지막에 또 나오거든요. 어쨌든 바람은 부니까라고 하면 이거 정말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한자만 이렇게 띄어쓰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 줄 알았더니 그러네. 확 달라지네. 네. 이게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한 반추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1번 해석이죠. 1번의 살인자의 독백. 또 이제 죽는 과정에 자기 살아온 게 앞에 쫙 1, 2분 사이에 싹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 그런 느낌도 있고. 2번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나에 대한 해석은 바뀔 것이다. 지금은 길티지만. 그래서 이게 왜? 저기 갈릴레오로 좀 네네 가는 건가? 그렇죠. 이제 2번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덜거든. 어떤 방향으로든 바람 불고 있으니까 순리대로 세상 흘러가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 발라드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마마 저스 킬더맨 엄마 사람을 죽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본노래 들어가자마자 누굴 죽였대요. 엄마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근데 듣긴 되게 좋아요. 듣긴 너무 좋아. 음악적으로는 좋아.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 my trigger, now he's dead. 그러니까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 죽었다. 정말 담백하게 아름다운 선율로 직설적으로.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ama, life has just begun.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어린 거야 지금. 네, but now I'm gonna throw it all away. 망했다. 다 집어 던져버렸다. Mama didn't mean to make you cry. 엄마를 울리려던 게 아니다. 여기서 보면서 이제 요즘 나온 뉴스 중에 PC방에서 죽인 애 그 뭐 있잖아요. 네네네. 알바생을. 근데 걔 뭐 10대잖아요. 네. 과정을 어떻게 됐든 간에 걔도 일단은 어려. 근데 지 인생 난 쫑났네? 이렇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랑 이게 연결돼가지고 그 생각도 해보고 죽인 거에 대해서는 뭐 진짜 뭐 명분이 아예 없지. 그거는 뭐 그냥 열받아갖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물론 실제로는 그 아마 그 척신이 달라붙어갖고 확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뭐가 씌이듯이. 씌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죄는 죄고 벌어진 사실이고.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요 해석이 이제 1번 해석이에요. 1번 해석이요. 2번 해석인 예술가의 고뇌로 들어가면 이제 인기도 없고 그냥 편하게 쭉 갈 수 있는데 도저히 그래 못 가겠는겨. 제도를 부셔야겠어요. 부신다? 부시는 게 죽는 거예요? 네. 거기에 순응하려는 자기를 죽였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섞여서 가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냥 지금처럼 하면 내 인생은 잘 될 건데 여기에 순응할 수 없어서 다 내팽겨치고 계속 깨고 해야 된다.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도 사실 가능한 그렇죠.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내면의 나를 죽이고 엄마를 울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If I'm not back again
Maybe this time tomorrow. 내일 요 시간대에 내가 오지 않더라도 엄마는 그냥 carry on. 그냥 계속 그냥 살아가세요. 인생을 사세요.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약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효자네. 갑자기 효자가 나와. 그래서 효자가 새로운 해석인데. 살인자의 독백이건 예술가의 고뇌건 동성애에 대한 것이건 셋 다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예술가로 얘기하면 반고흐가 물론 이제 죽고 이렇게 됐지만 그 한참 이게 이제 귀를 자기 귀를 작살내고 이런 게 이제 예술가의 고뇌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생각나네. 최근에 이제 빈센트 그 영화가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뭐 고흐 영화예요. 러블리 빈센트인가? 아니 근데 뭐 저런 해석도 있잖아요. 그때 물감들이 화학약품을 썼는데 화학약품을 안 좋은 거를 쓰다 보니까 취해서 거기에 이제 독성에 취해가지고 약간 수은 같은 뭐 그런 것들 정신이 약간 이렇게 좀 혼란해지면서 귀를 잘랐다 뭐 그 얘기가.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살이 아니고 살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쪽으로 얘기를 해요. 죽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넘어가서 어쨌든 예술가의 고민을 얘기를 할 때는 반고흐가 항상 나오니까 뭐 있잖아요. 우리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하다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가 고흐도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조용필 노래도 있잖아요. 범인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요 다음 부분 한 소절까지는 그나마 좀 쉬운 해석들이에요.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 Too late, my time has come. 늦었다. 이제 내 차례가 왔다. 사형수 이야기로 그냥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예술가로 보자면은 이제 나한테 화살이 오기 시작한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Shivers down my spine. 뭐 등골이 오싹하다. 뭐 몸이 아프다. Body's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ta go. 안녕. 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가사들이 쭉쭉 나옵니다. Gotta leave you all behind the face of truth. 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떠난다. 당신들 모두 떠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작별 인사를 하네. 네. 아까 체념의 감정에서 그냥 쭉 연장되는 거예요. 마마 우 I don't wanna die. 여기서 이제 나약한 자기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죽고 싶지 않대. 네. 이제 죽을 건 확정인데. 나 지금 떨고 있냐 이거. 그건 뭐 딱 그거예요. 그거네. Sometimes you should have never been born으로. 가끔씩은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뭐 바랬다. 뭐. 이 부분에서 죽인 사람이 아버지로 약간 비정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 그러니까 하지만 아버지란 단어는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엄마 단어가 나오니까. 요까지는 그냥 해석하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문제는 이제 오페라 같은 갑자기 이 파트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혼돈의 카오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쟁이야 여기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살짝 따라하면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이렇게 나오는데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 스카라무스. 근데 스카라무스를 대부분 사람들이 겁쟁이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구글만 돌려봐도 겁쟁이가 아니에요. 광대예요. 광대. 손가락질 받을 웃음 어릿광대. 그 광대는 누구예요? 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자기 본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어떤 형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리틀 섀도우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너와 나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는 파트라서요.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요. 1, 2, 3번 다 해석이 가능해요. 사람 몸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들어와서 서로 얘기하고 있다든지. 네, 그렇게 내내망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앞둔 살인자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그 방어 기제로서 그래서 막 온갖 인격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스스로 막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아니 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그림자가 보이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나도 일단 그 모든 해석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한번 쭉 훑고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Will you do the fandango?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판당고를 엉뚱한 짓, 무모한 짓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판당고는 실제로 플라멩코에서 춤 종류 중에 하나인데 남자 여자 같이 추는 춤이에요. 이것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왜요? 남자인데 여자 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스카라무스야, 광대야. 손가락질 받을 광대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제 성경상의 그 죄악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낚았다고 보는 거죠. 일부러 프레디 머큐리 일부러 낚았다. 이렇게.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이게? 판당고 이런 게? 판당고는 저 스페인어일걸요 이거? 스페인어? 실제로 스카라무시도 그런가? 스카라무스는 불어일 거예요 이거. 하여튼 저승사자가 왔다는 측면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야 이 겁쟁아 너 죄 져놓고 이렇게 하면서 너 따라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술가 고뇌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내가 웃음거리가 될 지탄을 받을 일이 벌어지려 한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결행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굉장한 뭐 한방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여기 이런 것도 있네. 17세기 프랑스에서 활약한 이탈리아 희극단 단장 피오릴로의 별명 여기도 돼 있네. 뭐 스카라무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희극이니까 의상을 입고 항상 기타를 들고 나 비굴하면서도 허풍 떠는 익살꾼 역을 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익살꾼으로 스카라무차 이렇게 얘기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겁쟁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걸 겁쟁이를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전적 의미로 겁쟁이라는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다음 Thunderbolt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날 너무 무섭게 한다. 이걸 보면은 이 가사를 보면은 진짜 내성병력이 치고 하는 거 보면 천지에서 이 죄인 놈아 이렇게 해갖고 너 이제 하늘이 우르꽝꽝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서 너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야. 넌 이제 데려가서 천상 법정에서 이제 너는 조지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느낌이 잘 있고. 그렇죠. 맞아. 저는 그래서 일본 해석으로 확 들어가죠 여기에. 저는 그래서 이 순간이 이미 천상에 갔다. 이미 죽었다. 살인자 입장으로 보자면 이미 죽었다. 아니면 뇌내 망상이라면 그냥 그렇겠지만 자 여기서 갈릴레오 이렇게 가사들이 막 갈릴레오 피가로 메그니피코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실제 녹음은 여기 3명이서 했다고 해요. 네. 180번의 더블링을 통해서 오페라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덮어씌우고. 네네. 계속 얹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갈릴레오가 나왔어. 갑자기 왜 갈릴레오가 나왔는지 여기서도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한데요. 일단 갈릴레오 나오기 전에 아까 여러 사람들이 옆에 좌우에서 천상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얘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얘를 처벌했나 이걸 싸우고 있는 내용들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갈릴레오 피가로 매그니피코라는 요 다음 구절을 예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갈릴리 피규어 매그니피코로. 갈릴리 피규어. 피가로가 아니고 피규어. 아 형상. 피규어. 근데 잘못된 해석이니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누가 한번 잘못 번역했더니 이제 계속 퍼다 날라가지고 그래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갈릴레오와 피가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거예요. 갈릴레오는 아까 말했듯이 천동설과 지동설 교회 재판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들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천동설이 맞다고 자기 의지를 꺾죠. 굴복을 하고 돌아가면서 혼자 읊조리고 결국은 지동설은 돌거든. 그리고는 지동설에 대한 연구를 지속을 하고 그래서 기존 체제에 대한 반항과 도전과 이걸 상징해요. 피가로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보면 귀족 체제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한테 공격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순간에 기지로 벗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역할들이요. 피가로가. 약간 비슷하네. 갈릴레오 어떤 거의 어떤 의미랑. 매그니피코는 매그니피선트의 라틴어 버전이에요. 그건 뭐예요? 매그니피선트 위대한 대단한 끝장나는 찾아보니까 라틴어가 형용사를 뒤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대한 어떤 위대한 The Great 갈릴레오 피가로 이렇게 영어로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The Great 갈릴레오 피가로.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로렌조 데메치니의 존칭이 마니피코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지금 매그니피코. 그러니까 많이 인물도 있구나. 메치니코프. 아니 이제 메치니가 그 문해붕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뭐 문해붕이라면 르네상스 때 이제 그 이탈리아 쪽에 르네상스라면 뭐 어차피 대동소이하게 그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다 대가지고 그 이렇게 좀 그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반항을 했던 사람이라면 좀 대동소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메디치 가문이 이제 메디치 돈을 대서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기득권인데. 근데 기득권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문해붕에 의해서 갈릴레오도 그 후에 그런 게 이제 변형이 되니까 뭐 그런 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디치 가문은 이 예술가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돈을 다 대고 실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힘을 지원해 준 사람들이죠. 근데 피가로도 하나가 또 있는 게 세발 무슨 이발사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피가로인데 프랑스 조간신문 이름이 지금 피가로로 돼 있어요. 1826년부터 지금 해가 지금도 발행되는 그런 신문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인문명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자기 어떤 그런 걸 세상에 공표하기 위해서 신문의 힘을 빌린다, 뭐 언론의 힘을 빌린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 저는 약간 이 곡 그런 느낌인데요. 얘가 천상 법정에 갔는데 갈릴레오 피가로가 와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도 느껴지기도 해요. 그죠?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죠. 근데 변호이기도 하고 왔는데 내 편이 없어. 먼저 죽은 신명을 부르는 거. 갈릴레오, 당신도 이런 교회 아래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을 겪었지 않았냐? 그 재판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천상에 올라와서 나를 위해서 뭔가 나도 이게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이 있다. 갈릴레오 안 계세요? 피가로 안 계세요? 갈릴레오 5번 불러. 엄청 부른 거야, 엄청. 여기서 이제 프레디 머큐리 자신의 목소리처럼 나오죠. I'm just a poor boy. Nobody loves me. 나는 그냥 불쌍한 애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he is just a poor boy from a poor family. 그러니까 3인칭이 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내내 망상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나가 나를 설명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변호해주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배심원들도 있고 앞에 판관이 있어. 여기 이제 검사와 이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 자리에 아무래도 갈릴레가 온 것 같고 또는 피가로가 온 것 같고 검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일어난 거야. 또는 변호사가 얘기하든지. 하여튼 뭐 본인이었으면 he just poor boy가 아니죠. 난 불쌍한 사람이에요. I'm just. 난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줘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변호사는 또는 갈릴레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는 가난한 집에서 진짜 없이 살아가지고 태어나갖고 불쌍한 꼬마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는 참작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말 하는 거지. 그렇죠. 딱 그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spare him, 그를 구해주세요. 계속 his life from his monstrosity. 이건 변호사 말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참상, 뭐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몬스터 같은 상황, 괴물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고하고 처참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여기 이제 있네. 그렇죠. 그래서 구제해 달라. 그래서 자꾸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정 불우한 바로 가정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속 살해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는 부분들이 가난한 가정과 몬스터시티라는 단어들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가능해지게 됐죠. 이게 이제 썬더볼트 앤 라이트닝부터 제가 볼 때는 이건 천상법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썬더볼트 앤 라이트닝이 뇌성벼락, 천둥과 번개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티 나와서 이거 자체가 벌써 천상에 올라갔다. 그래갖고 이렇게 신명들이, 그러니까 지상 재판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뭐 그거대로 되고 천상에서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는 정황으로 굉장히 이제 느낌이 많이 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갈릴레오와 피가로 매그니피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겁이 나서 자비를 구하고 온갖 술수로서 지금 현재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아주 체제에 도전 중인,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그니피코가 뒤에 붙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고, 자 일단 그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Easy come, easy go, will you let me go. 이거는 다시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Easy come, easy go잖아요. 저 좀 보내주시오. 저 쉽게 왔으니까 쉽게 갈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쉽게 갑시다 우리. Will you let me go는 뭐 나 좀 보내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 보내주는 게 일단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천당 지옥이 있다면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 저는 여러 가지 참작 상황이 있고 되게 그럴 만한 그런 것도 있을 수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지옥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이거 신과 함께 그런 재판 분위기가 살짝 나네. 맞아.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비스밀라가 나와요. 비스밀라. 비스밀라, no, we will not let you go. 누군가가 말하기를 will you let me go? 저 보내주실래요라고 하니까 비스밀라, no, we will not let you go예요. 비스밀라가 이게 코란의 첫 구절이거든요. 아 그래요? 코란 첫 구절이요. 바 이스미 알라의 준말이에요. 바 이스미 알라의 줄이면 이스미 알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으로 붙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아랍어에서 붙으면 그게 발음이 그렇게 되나 봐요. 비스밀라하 이렇게. 네, 그렇죠. 바 이스미 알라의 줄여서 비스밀라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가 에스크 간청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근데 왜 한자 문화권처럼 굉장히 중의적이고 복잡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 단어들이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미는 이름을 뜻하고 알라는 알라 신이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청하건대 뭐 이런 위대한 신의 이름으로 뭐 이런 뜻이 돼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프레디 머큐리가 그냥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혹은 그렇게 말하니까 판관 내지는 배심원단에 있는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너는 안 된다. 이거 검사. 검사일까요? 어쨌건 그러니까 뒤에 letting go 막 나오잖아요. 여기가 배심원단 같아요, 저. 그렇네. letting go. 그러네. 이거는 제가 볼 때 변호사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여러 명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명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어떤 거고.
그리고 뭐 비스밀라가 나오는데 이게 한 뭐 3번쯤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출신이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라. 네. 네? 물론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보면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계열의 사람인 탄자니아 잔지바라 출신의 이 존재가 이제 이렇게 영국에 와서 돼서 이게 진짜 3개 대륙 정도 이렇게 거쳐가는데 비스밀라라는 단어를 보면 벌써 이슬람 계열 코란도 다 이렇게 들어있고 네. 이 노래 자체는 영어고 스페인어 뭐 이게 쭉쭉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공부 어마무시하게 한 양반이죠.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국 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쳐온 삶에서 볼 때는 네. 자기가 거칠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문화는 다른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 노래 중에 무스타파라는 곡도 있어요. 무스타파. 그러니까 아랍 단어인데 신께 기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넘어가서 이 비스밀라를 네. 말하는 사람은 프레디 머큐리를 변호하는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확실해요. 배심원단은 Let him go. 그를 풀어줘라. 지금 설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한 이 법정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정 싸움이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경계가 애매모호한 선에 있는. 그리고 이게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무조건 유죄다, 무조건 무죄다 하기가 참 애매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경계선인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바로 그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맘마미아. 맘마미아는 뭐 영화 제목도 있고 맘마미아 뜻은 뭐 아이고 엄마야 뭐 정도 될 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비엘제붑 has a devil put aside for me. 아주 전형적인 해석 오류죠. 영어 같진 않은데. 마귀를 제 옆에 두었다. put aside for는 남겨두었다요. put aside for me.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런 뜻인데 이걸 내 곁에 두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비엘제붑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잠시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네. 성경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네? 엘리야가 바알 신도들하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겨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알. 엘리야도 신선이었던 걸로 지금 평이 되거든요. 네. 보통 선맥에 신선이 돼서 엘리야 편을 보면은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와요. 태우러. 그게 보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거든. 그게 다 선맥이거든. 이 엘리야를 보면 실제로. 그것도 시해선인가? 시해선까지. 시해선 내지는 하여튼 신선맥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것이 계획의 책에 이제 선맥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편이 나오고요. 어쨌건 엘리야가 그 바알 교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긴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도륙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어디 신이었냐 하니까 팔레스타인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뒤에 수식하는 말은 바알제불이라는 수식이에요, 그게. 네, 제불이 대저택, 그러니까 큰 건물, 성스러운 건물 뭐 이런 뜻이라는데 뭐 저도 이제 예전에 찾아봤을 때 그래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궁전을 가진 어떤 바알 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운전에 계신 혹은 태월궁에 계신 신이시여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은 신이죠. 바알제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는 바알세바임으로도 불렀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깎아내리려고 세바임을 세불, 파리의 신으로 바알세불로 바꿔버렸죠. 그게 바알제붑이 되고 영어로 비엘제붑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바알은 네. 파순이의 2인자쯤 됩니다. 이거 되게 안 좋게 만들어버렸네. 악마의 오른팔이에요. 악마 최고 대장의 오른팔 2인자. 실제로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제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 맞아요. 그거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바알제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면은 악마하고 바알제불이 싸웠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누가 너희 아들들을 구제해 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바알제불의 이름을 거론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악마예요. 성경에서는 악마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노마에서는 네. 바알 신을 다 모시고 있었고 딴 지역에서 다 모시고 있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농업의 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네. 그 유목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핍박을 바알 신을 그렇게 몰아낸 거죠. 몰아냈는데 율신 문화 들어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통이 이제 그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바알신을 크게 모셨던 거죠. 뭐 태양신 미트라뿐만 아니라 바알신도 크게 모셨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여호와에 다 밀려나고 이게 되게 이런 문화가 이제 율신 문화 이제 폐해잖아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전에는 다 제사 모시고 세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조상님께 제사 올리고 그런 제구들도 지금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보면은 네. 되게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지고 환부욕조를 좀 하고 있는 꼴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 바알 신을 까내리려고 자기 문화권이 아니니까 네. 깎아내려고 이런 파리 신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농경 문화에서 농경 신은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밭두는 네. 자연 신들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뭐 나무의 신도 있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우사도 있고 운사, 뭐 풍배 이게 다 이제 농사 문화에서 이제 모시는 신들이고 우리가 사직단이라고 해서 뭐 종묘 사직에서도 땅에다가 이렇게 땅신을 모셔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하려고도 하고 또 기우제를 들여서 이제 하잖아요. 네. 이 모든 신들 계열에 있던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바알신을 후대에 그 지금 이제 오각형으로 해가지고 뿔이 달린 이렇게 악마로 취급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를 금우궁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를 백양궁 그리고 쌍우궁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그런 비슷한 게 새로운 어떤 종교 사상이 나타나면 그 전에 있던 걸 악마시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백양군 시대 그 양의 머리 이걸 제가 본 상징을 악마 상징으로 몰아붙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사실 그때의 시대에 소가 이제 농업의 상징이잖아요. 소가 뿔을 소 가지고 다 하는 거지. 소뿔 이런 것이 그걸 모시던 사람들의 그거를 신의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동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두사신이잖아요. 머리를 신동씨가 또 농사를 우두인신, 그렇지, 우두인신 머리를 이제 그 소의 머리로 형상했던 것처럼 그 신격화 시킨 건데 그거를 나중에 악마화하면서 이렇게 그런 악마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게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라는 네 글자로 모든 걸,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초능력을 쓴다든지 또는 뭐 병을 낫게 하면 다 마녀, 뭐 사탄, 뭐 이런 식으로 죄 갖다 붙여가지고 동양문학에서 수행하면 기의 원리도 사탄의 원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논쟁이 첨예해진 게 제가 1500년대인가 그때 이제 그 독일에서 예수님이라고 해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 상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그런 그림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상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냐. 뭐 그런 논쟁이 생긴 걸 내가 있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그 논쟁이 더 커진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논쟁은 이단과 기독교가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자기들끼리 그거를 상징 써도 되냐, 예수님이라고 형상화해도 되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싸웠던 게 있어요. 자체 모순에 많이 빠진 듯한 느낌도 있고,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이 익숙한데 가장 대표적인로 얘기되고 있는 게 실제 원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산타예요. 산타. 이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산타는 날아다녀요. 일단 술록이 끄는 열매를 초능력을 써요. 그리고 12월 25일 전날, 성탄절 전날이 뭐라고 하죠?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 세계 어린이에게 선물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굴뚝으로 들어와. 그렇죠. 빨간 옷을 입었어. 빨간 게 이제 벌써 이제 악마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타의 철자를 바꾸면 사탄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크리스마스가 원래 예수님 생일도 아닐 뿐더러 그건 뭐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고, 그게 원래 동지 축제에서 온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산타클로스라는 분이 실제 그분이 뭐 성직자로 있었다는 설도 있으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을 도와줬다, 어린애들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고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날아다니고 했는데, 설매를 끌고 마법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독교 문화에서는 엄청난 우상 숭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요. 그대로 지금 이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산타클로스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잘렸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없는 거거든.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산타클로스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다 교리가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하더라도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요즘에 그 호박 귀신 그 하는 게 뭐죠? 그거? 할로윈. 그 전 세계화 됐잖아요. 그 원래 기독교 게 아니거든. 그 원래 그 드루드 교에서 했던 건데, 켈트족들이. 그것도 뭐 그렇게 됐죠. 뭐. 그래서 이런 바알제부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엘제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요.